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립니다. 자, 개가천선 실전편 1회 경마 파이널 라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월말 경마예요. 오늘 경마 1회 경마를 치르고 나면은 한 주 휴장으로 이어지고 2주 후에 또 경마장을 찾아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정말 잘 해야 되는 경주 1이고 여러분들의 그런 부담감을 0.1%라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스티븐이 잠 안 자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 부산과 뭐 서울과 부산 뭐 할 것 없이 스티븐이 철저하게 좀 준비를 했던 하루고요. 또 마필의 능력 그리고 컨디션, 또 조규시의 걸음 그리고 의지까지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 일요 경마입니다. 자, 어찌됐건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스티븐 정말 이 불법만 빼고서 최선을 모든 변수를 다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 자, 지난주 우리가 또 먹을 건 또 때려 먹었죠. 역시나 이 부산과 서울 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환상의 질주의 헬로비너스 7.5배짜리였지만 역시 힘을 좀 실을 수 있었던 경주였고, 용왕담의 스타일리쉬 쌍승식 11배짜리 또 한번 적중. 부산 5라운드에는 BK세이의 룩겜이었습니다. 12배짜리. 제주에서도 역시 뭐 제주 3상승이 73.2배예요. 으뜸 공신의 3다 황제, 제주 메인 승부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가 내용만으로도 항구라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경주였고, 역시 뭐 부산에서는 아델의 진주의 남양타워 스티븐의 비밀작전 승부 그냥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쌍승식 17배짜리 미친놈 마냥 단통 맞건 단통으로 또 한번 여러분께 해결을 해드렸고요. 부산 메인에는 로열 루비의 스발드팔이었죠. 8배짜리 또 한번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정상특급 부미노기스 지난주에 좋은 활약을 했었고, 그 첫 스타트에는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었죠. 정상특급 부미노기스 외곽 9번 게이트에 있지만 이번에 선행 간다. 작전이 그렇다. 부미노 믿고 승부해라. 35배짜리 팩트업습 이미지까지 합쳐서 우리가 비밀작전 승부 제대로 된 항구라를 또 때려 먹었고, 부산으로 이어진다라면 저희 방송만 시청해도 항구라가 된다. 대보름달의 연승질주였습니다. 15배짜리 스티븐도 역시 현장에서 적중과 환수를 끄집어냈던 경주고, 황제의 탄생의 월드킹 9배짜리 역시 힘을 실을 수가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토록 많은 경주들에서 우리가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아시스에서 조금 아쉬웠던 경주 결과들을 가져왔죠. 1-3착, 2-3착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는데, 자, 금일 일요 경마에서는 그런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실고 믿고 때릴 수 있게끔 최선으로 준비했고요. 그래야지 항구라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승부처에서만큼은 꼭 여러분께 좋은 항구라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1회 경마 사단을 내야죠. 철저하게 사단을 내고 아작을 내자고요.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는 1회 경마 스티븐이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스타트 1경주로 가죠. 자, 1경주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경주고요. 12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3세마 별정 시형 경주예요.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데뷔전 당시 입상 성공했던 4번 퍼펙트 삭스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면서 배당판을 흔들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미신이잖아요. 저는 데이터 경마를 하는 게 아니지만 조교시 걸음을 정말 뭐랄까요? 하루아침에 변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치수로 따지면은 10에 1, 2, 3, 4, 5, 6, 7, 8, 90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3위였던 애가 8이나 9로 변화를 보여줬다.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퍼펙트 삭스가 데뷔 전에 인건이가 어찌됐건 간에 부산 내려가기 전에 이빠이 한번 조져본 거죠. 믿어 못 믿어로 조져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퍼펙트 삭스는 믿어 못 믿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물론 문세영 기술 안장 교체가 됐다라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직전 경주 원사이드는 선행도 아니에요.
정말 얍삽하게 내측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1cm도 손에 안 보고 펜스에 붙여갖고 레이스를 운영을 했고, 직선 구간 4코너 이후의 직선 구간에서 그야말로 뽕 빠지게 멋 빠지게 조져서 겨우겨우 들어온 게 바로 4번 퍼펙트 삭스입니다. 요거 여차하면 따이는 상황이었죠. 자, 문세영이라서 선행을 간다라면 안정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선행을 못 간다 해도 분명히 이번 경주를 열어두고 있고요. 직전에 흔히 말해서 멋 빠지게 껍데기까지 벗겼는데 1분 02초 8입니다. 1분 03초랑 차이가 없어요. 4번 퍼펙트 삭스는 그렇게 과신하고 믿고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5번 yes you can입니다. yes you can. 자, 데뷔 전에 분명히 힘이 좀 덜 차 있었어요. 1200m 워밍업이었습니다. 발주 이후에요. 발주는 매끄럽지 못했지만 대하시발이 상당히 좋아서 선두권에 충분히 가담을 할 수가 있는 중속력을, 초반 순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초반 진로도 막혔고 외곽으로 돌고 마필 제어하고, 외곽 돌고 마필 제어하고, 직선 구간에서는 나름 끈끈하게 뛰고. 자, 뭔 말이냐?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정이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얘는. 자, 말이 힘이 찼는지 이번에 순발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등짝도 김용군이랑 안장 교체가 됐고요. 훈련식 얼음이라면 애는 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훈련식 얼음이 저희 실전에서는 많이 보여지죠. 컨디션에 따라서 말이 선행을 나가고 선임을 나가고, 마방 자체에서 이 작전도 그러니까. 말 안 좋은데 무리하게 선행 가지 말자.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yes you can. 이번에 뭐 송문길 조교사 스타일상, 그리고 김영군 기수의 스타일상, 요거는 앞뒤 잴 거 없이 요거는 조지는 상황입니다. 5번 yes you can. 요 녀석을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셔야겠어요. 3번 빅토르도 나름 괜찮은데 1번 클레오죠. 새벽 조교 우스마필로 추천을 드렸고, 데뷔전을 치르는 시네마필입니다. 페로비치가 아무것도 추진 동작 없이 결선 통과했던 1분 05초 4를 기록했던 마필. 저는 이번 1번 클레오가 요게 마음먹고 선행 가도 할 말이 없다. 순발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단거리 1000m 1번 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삽니다. 1번 게이트 부여받은 클레오. 요거는 승부는 좀 필연으로 보여지고요. 외곽 게이트입니다. 열하나 초선이죠. 초선도 요거 따라가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되는 마필이에요. 컨디션 출주 마중에서는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6번 실버라이언도 좀 팔려줄 태세인데, 글쎄요, 실버라이언, 뭐 유승환 기수의 14조, 이신영 조교사의 조합, 저는 그렇게 뭐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장 상태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필이 6번 실버라이언이에요. 자, 어찌됐건 간에 5번 예스 유캔은 이번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5번을 놓고 분명히 들어가셔야 될 경주고요. 1번 클레오 강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4번 퍼펙트 삭스 직전 껍데기 벗겼지만 한 번 더 관심은 가져야 된다. 하지만 강하게 볼 이유는 없다. 11 초선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자, 1라운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1회 경마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1300m로 짜여진 국산 5등급 경주고요. 12대의 마필이 투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월요 새벽 쪽의 방송 개가천선에서 새로운 코너 해보려고 해서 추천을 드렸던 바로 4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날 언급드렸던 마필이 있네요. 1번 심청사달, 외곽에 있는 12 골든게이트, 5번 까칠한 공주에 3번 아르고 오썸. 이 녀석 모두 다 출주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끝나야 되는 게 맞겠죠? 저는 이 안에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현장에서 역시 뭐 승부를 좀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아싸모싸하게 팔려줄 애들, 그리고 은근히 뭐 한번 해보겠다고 껍죽대는 애들이 몇도 보이는데, 그냥 까쭉대다 말 것 같아요. 승부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1번 심청사달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복귀를 본다라면 1번 게이트에서 정말 편안한 선행을 나섰습니다. 직선 구간에서의 아쉬운 결정력으로 상대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3착이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조건이죠. 1300m고 직전 경주처럼 편안한 선행을 가더라도 상대들의 전력이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종반 뚝심을 장담을 못한다. 저는 이번에 장담합니다.
문세영 기수도 그간 충분한 휴식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토요경마에서의 이 기승수를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보겠지만 심청사달의 능력을 최대한 좀 뽑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뭐 컨디션도 뭐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1번 게이트까지 부여받았습니다. 3번 아르고썸이 현장에서 좀 덜 팔리는 분위기인데, 저는 1300m 늘어난 경주거리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 5번 까칠한 공주, 최근 이동국 기수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이동국 기수가 두 번의 경주 연속 입상으로 직전에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토우킹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센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체중이 400kg라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잘 뛰어주고 있다라는 건 까칠한 공주가 강단이 있고 근성이 있다라고 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체중이 작다고 무시는 못하는 녀석으로 보고 있고요. 12 골든 게이트, 외곽 게이트가 조금은 찜찜하긴 합니다만 역시나 감고 올라올 수 있는 이 중속력과 라스트 한 발이 있는 마필. 5조 우창구 마방의 진카 승부는 바로 최보면이죠. 역시 최보면의 골든 게이트라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1번 심청사달, 조건도 좋아졌고 직접보다 말 상태 좋아졌고 문세영 기수의 컨디션까지도 좋아진 모습입니다. 1번 놓고 들어가겠고 3번 아르고썸, 5번 까칠한 공주, 12 골든 게이트까지 저는 요 안에서 끝나는 경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네, 부산 교체 1라운드입니다. 경주로 1300m 국산 5등급으로 짜여진 경주고 12대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부산 교체 1라운드에서는 입상 전력이 가능한 녀석들이 몇 두 보여요. 1번 바로 가도 직전 경주 입상 시 걸음이라면 라스트 끝걸음이 상당히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한 칼이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되고 있고, 여기서 6번 모닝파크가 최근에 연투의 능력을 끌어내면서 어찌됐건 간에 연속 입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게 이 결정력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7번 위닝홀도 직전 경주 우승으로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지만 상태감은 여전히 좋고, 9번은 미스터 스탠딩, 이게 직전에 이제 동착으로 들어왔는데, 분명히 결정력은 우리가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편성은 다시 한번 잘 만난 것 같고, 12 유아더 캡틴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매번 그만큼이라 이번 경주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경주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중심에 9번 미스터 스탠딩을 한 번 더 놓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단점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만큼만 뛰면서 좀 아쉬운 경주 결과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좀 대가리를 칠 수가 있는 능력인데, 하지만 최근 만난 편성이 결코 만만한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스터 스탠딩이 잘 뛴 거지 상대들이 못 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상대들마저 해볼만 한 편성에 걸려들었고, 사토시 기수 외국인 노동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돈 많이 벌어가요. 이 사토시 기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은, 야, 뭐 사마귀도 저런 외모를, 저도 이제 외모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의 컴플렉스가 외모이기도 하지만, 저도 어디 가면은 인상이 안 좋다고 진짜 이 계란 후라이 2개 줄 거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서러운데, 이 사토시 기수는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전으로 태어났으면 글쎄요, 뭐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수는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사토시 기수가 참 저렴해 보여요. 외모만. 근데 근성은 1번이죠. 요렇게 이제 컴플렉스 있고, 요런 기수들이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서 그거를 장점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운동선수들의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미스터 스탠딩의 사토시 다시 한번 기승을 시키고 있고, 직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분명히 만회를 할 수가 있는 편성이다. 9번 놓고 들어가겠고, 7번 위닝홀 분명히 승급전이지만 상태감 더 좋습니다. 얘는 상승세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6번 모닝파크 3조 오문식 내에서 최시대를 한 번 더 기승을 시켜놨습니다. 대가리 까라는 소리거든요.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 말 상태도 이상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한 번 더 체크를 하세요. 1번 바로 갑니다. 바로 가도 직전에 걸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태감이 너무 올라왔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라운드는 9번 미스터 스탠딩을 중심에 꼭 놓고 가시고요. 6번, 7번, 1번.
9번 놓고 6, 7, 1 요 세두에게 힘을 실어보는 경주입니다. 네, 5라운드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경주 12뒤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1300이건 1400이건 여기서는 좀 강한 애가 한 명 보이죠. 한 마리 9번 플라잉 챔프. 야, 직전에 돌콩하고 입상을 했을 때 뭐 큰 배당 138배가 나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플라잉 챔프 조교는 좋은데 사실 상대들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플라잉 챔프 그리고 김정중 기술 개인적으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저 편성 속에서는 추천을 못 드렸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직전에도 따라가서 라스트 한 발을 뽑아내면서 정준이가 최선을 다해서 입상에 성공을 시켰고, 자, 이번에 1300m.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 바로 9번 플라잉 챔프. 자, 이번에 조교 상태 어떠냐? 좋습니다. 직전 경주 걸음이라면 여기서는 와야 되겠죠. 김정준이가 딴 생각만 안 먹으면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후차권에서 조금은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네, 가능성 있는 애들 먼저 볼까요? 1번 에코부스터 가능성 있겠고 3번 화강 가능성 있어요. 5번 웰빙 스토리도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 6번 티지런 7번 성파 8번 자청용도 조교 상태는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 걸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외곽에 있는 열둘 프로마테우스가 요게 느닷없이 강한 훈련을 동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선 6번 티즈런을 우선으로 좀 봐야겠죠. 이 티즈런도 사실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1200 빠르게 실전에 좀 적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40조에서는 뭐 하나 들어왔다고 상당히 좀 기뻐했던 눈치였어요. 그러니까는 야, 얘는 성장이 좀 빠르게 되겠다. 앞으로 이제 40조를 좀 이끌어 나갈 기대주로서 명단에 좀 올려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팔렸는데 딱 4차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늘어난 1300이 조금 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 라스트 뚝심, 근성, 탄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이죠. 33조에서 준비한 7번 성파입니다. 역시나 뭐 직전에 조성곤이가 한번 조져본 건데 이 단거리보다는 경주거리가 좀 늘어난 1300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성파가 선행을 가서 모래 한 톨 안 맞고 레이스에 집중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끈끈하게 좀 버틸 수가 있는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열둘 프로마테우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세영보다 더 잘 타는 애가 지금 이 페로비치죠. 페로비치가 미친놈도 아니고 이번에 네 번째 프로마테우스에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거든. 직전에 뭘 실수했고 뭐가 아쉬웠고 1300에서 왜 꾸준하게 1400, 1300, 1300을 뛰고 있는지. 자, 이번에는 이 컨디션까지도 스티브의 눈에 들어왔을 만큼 조교 상태가 좋기 때문에 프로마테우스의 전력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번 플라잉 챔프, 9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9번 놓고 6번 티즈런에 7번 성파, 안쪽 외곽에 있는 열둘 프로마테우스까지 요 세두에게 좀 힘을 실어보면서 5라운드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부산 교차 3라운드입니다. 1300m를 짜야지 혼합 4등급 경주예요. 12뒤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역시 1300m를 과연 어떤 녀석이 근성으로 뛸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 더 재해석을 해봐야 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능성 있는 애 먼저 볼까요? 1번 모닝코리아 직전 경주 입상 거머졌고 최근 연투 때려줬어요. 연투 때려주고 있고 7번 승전필사도 최근에 3착과 2착을 오가면서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9번 VD바도 직전에 3착이지만 1200에서 라스트 끝거리 매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 조금 추입이 늦게 올라왔던 게 좀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외곽에는 여러나 테일윈드 역시 직전에 입상에 거머졌고 12 에이스 파워도 뭐 최근 연투를 때리고 있고 가능성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죠. 4번 슈퍼블레이드도 3연장입니다. 얘는 4연장이네요.
글쎄요. 저는 이번 모닝코리아가 여기서는 한 번 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직전 경주 서승훈 기수의 등짝에서는 사실 얘기에서 초반에 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게이트가 외곽 10번 게이트였더라면, 자, 이번에는 2번 게이트, 초반에 힘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이 앞선에 가담하고 이 모닝코리아의 장점, 선취의 장점을 제대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선택이 주어진 마필입니다. 3조 최시대입니다. 승부는 필연으로 보시면 돼요. 3조는 지금 빨간불 켜졌어요. 다 때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슈퍼블레이드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최근에 훈련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외국인 노동자 이 사토시, 요거는 뭐 죽기 살기로 한 푼이라도 벌라고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이 14주의 공백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포인트인데, 요거는 어떻게든 가져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4번 슈퍼블레이드 안고는 가셔야 되겠고, 9번 V디바, 제가 말씀드렸죠. 끝걸의 매력이 상당히 좋았다. 21조, 역시 소속조 유연명까지 기승을 시키면서 진가승부를 한번 예고를 하고 있고, 외곽에는 12 에이스 파워입니다. 1조에서 하만씩입니다. 부중도 올라갔고, 조건 자체는 다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역시나 이게 조금 더 빠르게 타이트하게 앞선에 외곽에서 좀 가담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자, 3라운드는요, 2번 모닝코리아, 2번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 4번, 9번, 12번, 4번, 9번, 12번, 요 세 대에게 힘을 실는데, 역시 현장에서 좀 압축까지도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큐체어 2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600m로 짜여진 국산 5등급 경주예요. 12대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경주거리에 있습니다. 1600m. 똥말이라고 해서 이번에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칠 수가 있겠고요. 인기 마필을 믿고 들어갔다간 역시 쪽박 찰 수가 있는 경주로 바로 이 경주를 여러분께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난해하고 좀 어려운 경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만은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복병 세력세에서도 옥석을 좀 정확하게 가리면서 이번 경주 알토란처럼 한 방을 찍어내야겠습니다. 전반부 2라운드지만 여러분들께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환급, 환수를 잡아가십시오. 네, 후반부 8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비밀작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700m 국산 4등급 경주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 그냥 헛스윙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티븐이 팔리는 인기 마필 놓고 때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티븐은 철저하게 숨겨진 현장에서 남들이 모두 다 개무시할 수 있는 액면상 기록도 상당히 저조한 녀석, 그 녀석을 놓고 승부를 할 겁니다. 왜 승부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단 하나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찬스라고 보고 있고, 직전엔 철저하게 아꼈다. 그리고 이번에 조개 패턴마저 완벽하게 올라왔습니다. 남들이 모르고 남들이 무시한 그 녀석을 잡기 위해서 스티븐이 주구장창 영하 19도, 18도 새벽 조개장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조개장에서 유일하게 건져온 그 녀석, 이번에 놓고 때리겠습니다. 네,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스티븐이 오아시스 꼭 여기서는 상황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경마 후반부 10라운드, 후반부 10라운드가 스티븐이 준비한 오아시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900m 혼합 3등급 경주예요. 1900m에서 이번에 입상한 애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찬스라고 보고 있는 애들이 한 네다수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돼요. 상당한 혼전 난타점. 1번 OK 연답, 요런 애들, 2번 자이언트 킬러, 요런 애들이 현장에서 인기 1, 2위 가고, 6번 데일 신화도 여기서는 황종훈지,
뭐 이런 애들도 필요 없이 그냥 뭐 팔려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때리셔야 됩니다. 자, 요런 애들이 아니라요, 승부 걸려있는 애들, 그리고 이번에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한 복병을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배당을 스티븐이 꼭 기필코 필승의 정신으로 잡아오겠습니다. 네, 날씨가 급격히 선선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옷들 꼭 챙겨 입으시고요.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두툼한 옷을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중에 워낙에 좀 춥다라는 일기예보가 나와 있고요. 스티븐이 좀 언급드렸던 마필들 그리고 승부 의지까지 제가 좀 간접적인 언어로 인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현장까지 마번을 들고 가신다면 꼭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고유의 명절 월말입니다. 고유의 명절이 다음 주로 찾아왔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명절에는요, 물론 이제 가족들, 기존에 만났던 뭐 친척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한 주죠. 그런 부담스러운, 이제는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좀 자신있게, 또 이 친척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스티븐이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 최선 속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